네, 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화제의 종목 중 내일장 흐름까지 지켜보면 좋을 삼삼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합니다.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 추진팀 이화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베스트 30 종목들 만나보기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점검 먼저 두 분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흐름이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부양책 발표하고 나서 계속해서 강세 보이는 중국, 오늘 무려 8%대 급등을 했는데 일본은 이 새로운 정권에 대한 경계감이라는 이유로 좀 급락세를 보였죠. 여기에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우리 시장은 함께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자금이 중국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 또 일본에서는 다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걱정거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먼저 이창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투자 전략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한 이후로 원래는 이제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완화 국면으로 가면서 다 같이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인다든지 좀 동조화를 보이면서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국가별로도 상당히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슈가 아직은 좀 공포감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화권 증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수혜를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중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국경절도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징검다리로 계속 장이 열리기 때문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시장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자금들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량주보다는 소형주, 이 강소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이 중국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을 보시되 굳이 중국 관련된 이슈가 아니더라도 오를 만한 종목들, 그리고 산업들을 보시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관련 산업군을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화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자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경계감은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네. 이제 우리나라는 미국의 CPI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본의 CPI를 봐야 됩니다. 이제 지금 2.5%까지에서 3%까지 지금 일본은 물가가 계속 올라와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시바 시카루가 이제 총재에 이제 당선이 되게 되면서, 물론 이제 12월 정도 금리 인상에 대한 여부가 남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은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짐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오늘 이제 일본도, 중국도 계속 이제 1,000억 위안에서 이제 9월달 순매수를 2,000억 위안까지 채권 순매입을 올리겠다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추가 부양책에 대한 패키징 프로그램이 계속 이제 활성화되는 이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보다 일본보다 오히려 이제 중국에 대한 증시에 대한 매력도가 훨씬 더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10월 11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밖에 없습니다. 금통위가 열리게 되죠. 물론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청장이 명확하게 이제 방향성에 따른 금리 방향성을 제시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경기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장에서도 당연히 금리 인하를 해야 어느 정도 환율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 섹터의 분위기가 좀 달라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 관련주들은 일단 저는 오케이입니다. 오케이고, 결국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수출 섹터에 대한 방향성이 좀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월 11일까지는 일단 관망의 자세로 하되, 과연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따라서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본의 물가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지켜봐야 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짚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베스트 30 만나보겠습니다. 자, 베스트 30 오늘의 30개의 종목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입니다. 오늘 사실 양시장 모두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세를 보였는데 특히 좀 외인이 대부분의 업종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 HMM 그리고 일부 바이오주에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기관은 오늘 일부 건설주에도 집중을 했고요. 또 투자자들은 오늘 테슬라 관련주로 꼽히는 슈어소프트테크, 라이콤 등을 많이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30들도 만나봤는데 이 안에서 수요 일정 흐름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면 좋을 종목 한 분당 3종목씩 선정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이제 중국 관련된 수혜를 보는 게 좋겠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준비해온 종목은 모두 이제 중국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기업은 이제 동국제강이라는 철강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중국의 이제 지준율 인하 그리고 중국의 본격적인 부양책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중국 경기 부양책 발표 후에 KRX 철강 지수가 이제 5% 이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중국이 이제 지준율 인하라든지 완화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증시가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건 알겠는데 왜 하필 철강이 올라갈까? 왜 철강이 강세를 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 부동산 경기 회복이 기대되기 때문인데 여기에는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부분에서도 물론 강세를 띄어야 되겠지만 내수가 가장 먼저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 확장을 가장 먼저 꺼내들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이제 폭염 후에 날씨가 서서히 선선해지고 있죠. 우리가 이제 건설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계절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글로벌 철강 최대 수요국이 또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수요가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와 같이 철강 수요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 계속해서 전망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철강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우리가 불현듯 생각해보면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경기 민감 업종이면 그냥 단순하게 불경기에 사서 호경기에 매도하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선반영되는 경우도 많고요. 중요한 건 그 불경기를 넘기지 못하는 기업도 꽤나 있습니다. 그 불경기 상황에서 망하는 기업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호경기까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가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이 피터 린치도 생존 기업에 투자하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경기 민감주를 투자할 때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불경기에 좋은 기업을 잘 선정하면 결국 망한 기업들의 일감까지도 생존 기업들이 독차지하기 때문에 이 수익률 자체도 이 생존 기업들, 경기 민감주들은 이 다시 상승을 불러일으킬 때 굉장히 고수익률을 기록해주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SK증권에서도 투자 의견 중립에서 매수로 좀 상향시키는 의견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저는 뭐 스타트 정도로 보고 있고 지금 바로 매수해야 된다라는 관점도 물론 있으신 분이 있겠지만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증시가 이제 앞으로도 흔들리는 구간이 꽤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생존 기업, 경기 민감주들 중에서 잘 고르신다면 충분히 고수익률 기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되니까요. 오늘 동국제강까지도 여러분들 한번 관심 종목에 추가해 놓으시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창대 대표님 첫 번째 종목 동국제강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관심 종목에 추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관 매수 상위로서 오늘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일단 뭐 바이넥스입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해서 이제 생물보안법 업데이트 이슈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오보로 이제 나왔죠. 이제 하원이 통과가 됐고 이제 상원이 남았습니다. 상원 이후에는 이제 대통령 이제 사망까지 남았는데 일단 최근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NDR을 다녀왔었지만은 물론 이제 대통령은 일단 뭐 트럼프가 되든 아니면 해리스가 되든 뭐 상관없이 대통령 서명은 일단 무난히 좀 넘어갈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모멘텀은 올해 안에 될 수가 있고 내년 상반기에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일단 시장은 내년 올해 하반기까지 대통령 서명까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넥스는 21년 11월이죠. 그때 이제 세트리온과
국산화 이제 협약을 맺었습니다. CMO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올해 6월 달에 주가가 올라왔던 이유는 결국은 FDA 실사가 이제 있었고 아마 올해 하반기쯤에 그 FDA 관련된 실사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일단 오송 공장에서 뭐 셀트리온이 뭐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나 이제 일본에서 이제 허가 받은 것 중에서 뭐 진펜텔라가 될지 스텔라 바이오시밀러가 될지 베거젤메가 될지 어떤 원료에 대한 생산이 본격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내년부터 실적은 강하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 바이오로이스처럼 뭐 몇만 리터에 대한 캐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 적어도 한 10,000리터 비슷한 흐름에서 오송 공장이 계속 꾸준히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 그 수익성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쪽에 원래 공급하고 있던 이제 해외 빅파마 업체들이 하나 둘씩 이제 바이오팜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에 일단 집중을 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화진 과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바이넥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대통령의 서명은 무난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도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만나봤고 바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의류 관련된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혹시 뭐 골프 좋아하시나요? 골프요? 네.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골프 잘 이제 치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이렇게 즐겨 하고 있지는 않은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민 소득이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골프라든지 승마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고급 스포츠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런 스포츠들이 국가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략 2만 불에서 3만 불 1인당 국민 소득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골프와 승마가 본격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승마보다는 골프가 본격적으로 좀 확장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동아시아권에서 우리가 같이 좀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전체적인 파이를 보면 중국이 당연히 크겠지만 1인당 국민소득은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후발주자로서 중국도 이제 골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중국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수혜를 본격적으로 볼 것으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잭시믹스라는 브랜드 저는 원래는 잘 몰랐는데 공부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또 주변 이제 여성 지인분들께 물어보니까 뭐 저 빼곤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잭시믹스 브랜드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뭐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제 여성 자녀분들께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선 이미 인지도가 있는 브랜드고요. 이미 해외 진출, 수출까지도 본격화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특히나 중국에서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 이번 완화 정책 때 국가가 이제 성장을 하고 다시 한번 완화 정책으로 전 세계적인 경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이번에 골프를 1인당 국민소득 2만 불에 이제 접근해 가면서 많이 노출되는 시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이번에 급등세를 유지하고 있는 와중에 대표적인 스포츠 골프가 중국에서 퍼진다라고 했을 때 잭시믹스가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대만에서도 중화권에서 확장성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에 고성장하고 있는 이익과 마진율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상으로도 매물대를 돌파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중화권 매출을 기반으로 해서 중국의 골프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네. 결국 이제 브랜드엑스 코퍼레이션이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써주기 시작했어요. 사실 이제 저항을 맞을 수는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아마 좀 실력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제가 항상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매출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마진율까지 올라가고 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 역시도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증가 전망이고 올해 역시도 마진율이 계속해서 개선될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결국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기업의 실적과 마진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급 쇼크로 인한 가격 상승보다는 수요가 밀어올리는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출 진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의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추세 매매를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네, 브랜드 X 코퍼레이션 이창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잭시믹스, 레깅스 등 S레저룩 라인업의 골프 부문의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 추세 매매를 이제 선호하시는 분들은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HMM입니다. 지금 내일 새벽쯤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미국 동부항만 쪽에 이제 노조 관련 이슈가 이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파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은 하루 피해액만 그 6조 5천억 정도 달러에 대한 손실이 조금 생길 것으로 일단 보이고는 있는데 일단은 그동안 SCFI 이제 상해 원해인 지수 같은 경우가 3,700까지 올라왔다가 2,900까지 떨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반등하는 이제 조짐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내일 노조 파업 관련 이슈와 그만큼 해운 쪽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물론 오늘 HMM이나 펜오션이나 아니면 흥화해운 같은 종목들이 물론 음봉을 그리면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아마 내일 만약 동부 항만이 어느 정도 파업이 되면은 서부 항만으로는 사실 커버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제 동부항만 자체가 전 미국에서 한 40% 이상의 적재 항만을 좀 차지하는 측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운임 지수에 대한 폭등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걸 고스란히 수요일날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5월달 이제 운임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서 물론 당연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수익성은 이제 개선되는 거긴 하지만은 정통적으로 해운사 입장에서는 항상 이게 중장기적으로 장기화되었을 때 오히려 주가는 오히려 반등하는 기미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혜지 운하나 중동 전쟁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사실 주가가 빠르게 좀 강하게 오르지 않는 측면이 있고 이게 미국 동부항만 이슈가 본격적으로 길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해운사 입장에서는 몇 주간의 좀 흐름은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일 새벽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 조금 수요일 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섹터에 대한 흐름이 좀 해운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 동부항만 노조 이슈에 따라서 좀 수요일장에 수급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HMM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외국인의 순매수 1위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철강산업 제가 아까 전에 부동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같이 좀 부동산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건설주입니다. 서희건설이라는 종목을 준비했고요. 제가 오프닝에 과연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잡는 게 좋겠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좀 강소기업을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지금 소개해드리는 서희건설이 그런 강소기업에 좀 해당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철강 관련된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철강 관련된 종목보다도 전방산업이 저는 주가가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조선 같은 경우에도 먼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설 쪽이 먼저 움직임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설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은 건설사입니다. 특히 이쪽으로 계속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돼요. 서울 지금 집중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택 부족 수요가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장주로 평가받는 기업이거든요. 우리가 건설사라고 다 주택사업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사업 비중이 꽤나 높기 때문에 서희건설을 우리가 이제 부동산 관점에서 눈여겨보면 좋겠고요. 2분기 건축 부문 비율이 거의 90%에 육박합니다. 89%가량 되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주택 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과정 안에서 수혜를 볼 걸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중요한 점은 업계에서 이 마진율이 가장 높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건설주라고 하면은 먼저 주택 사업에서 수혜를 볼 만한 종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있습니다.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자면 HDC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좀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이 사실상 이제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먼저 움직였고요. 근데 이제 뒤늦게 출발하고 있긴 하지만 서희건설 역시도 이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물을 보더라도 마진율 자체가 훨씬 더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지금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거의 16%, 10%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마진율을 기반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추후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도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것이죠.
올해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과 이제 순이익률이 거의 16%, 8%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HDC 현대산업개발이 훨씬 더 대기업이죠. 그런데 서희건설은 적은 시총 대비해서 높은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을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강소기업으로서 눈여겨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의 베스트 30 세 번째 종목은 서희건설이었습니다. 건설주 중에서 강소기업, 특히 높은 마진율을 보이고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기관과 외인이 3거래일 연속해서 동반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라이콤입니다. 최근에 자율주행 관련해서 네. 종목 추천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일단 10월 10일까지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모멘텀을 봐야 되고 만약에 10월 10일 넘어갔는데 못 팔았다. 그러면 충분히 전 손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율주행을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테슬라 물론 이제 FSD 소프트웨어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 실제적으로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올라갈 거다. 사실 대부분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도 마찬가지고 스마트 어플라이언스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고 당연히 이거는 전 테마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런 부품 회사들이 흑자가 나려면은 적어도 2026년, 27년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이나 다양한 완성차 업체들이 이런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레벨 3단계, 4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도 2030년 기준으로 이제 레벨 3단계 자율주행을 적어도 60%까지 올린다고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실적으로는 크게 개선이 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테마적으로 좀 접근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화진 과장님의 세 번째 종목 라이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10월에 이 테슬라 관련된 일정이 계속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관련주를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검색 상위로서 베스트 30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는 라이다 납품 이력이 있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 IM증권 신사업추진팀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